백운 로터리까지 가지 않고도 막바로 시내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백운초등학교 사거리 까치고개에서 서강요중 방향 좌회전은 금지가 됩니다. 이 서강요중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이쪽 진입하려는 차량들은 이 대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가서 중앙로를 이용해서 가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12시부터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부일공업사 구간 도로가 양방 통행이 되고 서강요중 쪽 좌회전이 금지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 운항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목포항은 폭풍주의보로 근해 구역만 운항되지만 완도항은 정상적인 운항이 되고 있고요. 여수항도 평수구역을 제외한 전 항로가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편은 정상 운항되는데 이 대한항공편 서울과 제주 가는 비행기 예매 상황 알려드릴게요. 오늘 서울 가는 비행기는 2시 30분, 5시, 7시 10분 편이 좌석이 남아있고 제주행은 9시 35분, 12시, 오후 6시 편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행이 아직 넉넉합니다. 오전 8시, 11시, 오후 4시, 5시, 그리고 7시 10분 편 모두 좌석이 남아있지만 제주행은 12시 편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는 기차는요. 오늘은 전편이 표가 넉넉하고 내일은 새마을호가 오후 6시, 7시 45분 편, 무궁화호는 5시 55분 편, 6시 51분, 11시 45분 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북구청 앞 신호등이 고장나서 이 출근길 불편이 많을 텐데요. 지금 수신호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따라주시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편리한 시위의 전화 한국통신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내용 가운데 부일고급사 쪽에 일방통행 실시됐던 거 까치고개 넘어가셔서 부일고급사 쪽으로만 들어가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신우 아파트 쪽에서 온 차량들이 좌회전하거나 그쪽 도로를 거슬러 올라올 수도 있게 됩니다. 도로 상당히 넓혀졌고 차선도 그어졌고 신호 체계 또한 바뀌게 됩니다. 부일공업사 입구 쪽이요. 참고를 좀 하시고 특히 그쪽 도로를 정오부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처럼 운영을 합니다. 일방통행로로. 정오부터 오후 시간 들어서는 여러분께서 양방통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운동 고가도로 쪽에 어제 새벽 교통사고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백운고가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간간히 고가도로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구조적인 모순, 앞으로도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죠. 승용차가 방호벽 들이받고 승객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동운고가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운고가도로야 위에서 상당히 그 모순된 점이 나타나고 엇갈리는 현상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는 접촉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고장 차량이 서 있어서 고가도로가 꽉 막히는 수가 많은데 지금 광주에 고가도로가 몇 군데 있어서 편리하게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커브 자체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백운고가도로 같은 경우에 신우 아파트에서 남광 쪽으로 철로를 건너가면서 그 위쪽으로 상당히 커브가 보기보다는 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남광주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 속도 내에서 탄력받고 올라오시다가 중앙 부근에서 하면서 이 사고 중앙선을 넘고 방호벽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아시고 양방향 모두 정상 쪽으로 올라가실 때도 그렇게 속도 내시면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꼭 좀 머릿속에 간직하고 고가도로를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광주 MBC 푸른 신호등 일부, 무등자동차 학원, 하이마트 광주리렴, 주식회사 희영, 국제철망, 내고향농원, 금호 오토마스터에서 보내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는 분이세요? 예,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아파트 저 운남동 있잖아요. 운남동 삼성 아파트요? 예, 그 입구에 이번에 그 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겼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제 11톤 트럭이 가득 그 짐을 싣고 거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놔가지고. 네. 버스들이 그 주차하면서 상당히 그 출근길에 카브길인데. 네.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지금 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거기에 그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게 어떤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버스 정류장이 생긴다는 그런 그 홍보가 안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그곳에 새로 마련됐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예, 있는 그런 것 모양이군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대형 차들이. 네.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그게 주차가 돼가지고. 네. 버스가 그 제자리에. 네.
주차를 못한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보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몇 번 버스가 다니죠? 거기가 지금 몇 번 버스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버스 승강장이 그전에 없었는데 예. 주민들은 하면서 버스 베이가 서로 마련이 된 모양이군요. 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요. 예. 아마 그곳에 지금 차가 대져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니요, 거기 그 주차장에 네. 내가 저녁에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는데 네. 거기 버스가 항상 주차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버스를 거기다 주차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켜놨어요. 네, 네. 주차장에다 지금 주차를 해놔버렸거든요. 네. 지금 아침 시간에는 11톤 트럭이 주차가 돼 있어서 버스가 제 위치로 서질 못하고 네. 승객들도 좀 위험하겠네요.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출근하는 차들이 상당히 거기에 버스한테 네. 그 입구에서 상당히 그 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남동 삼성아파트에 있는 새로 마련된 버스 승강장에 아마 승강장 새롭게 마련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시간 현재도 트럭 주차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환욱 씨 고맙습니다. 또 우남 3단지 쪽에 맨 끝차로 우남 아파트 3단지 쪽에요. 대형 트럭이 주차돼 있어서 체증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 차가 주차돼 있는 모양인데 우남동 지역에 아침 6시 무렵부터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뭐 밀려서 체증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한두 대 차량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이 막히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요금 인상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이 지난 5월에 올랐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올 들어 유가자유화가 시행되면서 휘발유값도 크게 올라서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여기다가 철도 요금도 인상이 됐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철도 여객운임이 평균 9.5%가 올랐는데 광주 서울 구간이 열차를 이용했을 때 운임이 9,400원에서 27,600원까지 차종에 따라서 올랐습니다. 16,000원 정도 차익이 있긴 한데요. 9,400원은 통일호 일반석이고요. 27,600원 새마을호 특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요금을 내야 됩니다. 주말 휴일하고 평일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할증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요금과 새마을호 특실요금은 보니까 비슷해요. 지금 항공요금이 항공사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낮은 가격이 28,500원일 거예요. 서울이 27,600원 항공요금이고 시간도 그렇고 요즘 장마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항공기 혹시 시간 정해놓고서 결항할 것 같아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 인상 내용과 그 밖에 궁금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역에 전화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선성규 여객계장 나와 계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여객계장 선성규입니다. 예. 철도가 그동안 적자가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인가요?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요금 예. 인상 배경. 먼저 저희 철도를 항상 이해해주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97년 7월 4일 0시를 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 열차에 대한 평균 9.5% 인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둘기호 열차는 기본 운임에서 50원을 인상을 했고요. 네. 통일호는 광주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원이 인상됐습니다. 또 무궁화 열차는 1,200원이 인상이 됐고요. 새마을호 열차는 1,8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원가 보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운임 인상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지금까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인상이 안 됐었는데 네. 더 이상 인상을 안 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철도 경영이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을 것 같기에 이번 7월 4일부로 인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가용 차량 등 증가하면서 고속버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철도 이용 승객은 어떻습니까? 저희 역도 특별 수송기간, 특히나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하계 수송기간을 제외하고는 네. 선임이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졌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요금 인상된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말씀드린 대로
광주 서울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통일호가 800원 인상돼 가지고 9,400원 기본입니다. 네. 무궁화 열차는 12,500원에서 13,700원으로 1,200원이 인상됐고요. 네. 새마을호는 19,000원에서 20,800원으로 인상돼서 1,800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네. 목포 순천 쪽도 좀 차이가 납니까? 목포 순천 쪽에서는 저희가 그 기본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네. 목포 쪽으로는 비둘기 열차가 1,250원, 150원이 인상됐고요. 네. 순천 쪽으로는 통일호가 3,200원에서 300원이 인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부터인가요? 그 요일에 따라서 할인되거나 할증되죠? 요금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예. 저희가 그 97년 3월 13일 0시를 기해서 차종원 무궁화 열차와 새마을호 열차 한해서 탄력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그 정착 기간을 거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월요일과 금요일 18시까지는 네. 기본 운임을 저희가 받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네. 이 기간 중에는 약간 그 손님이 한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금요일 날 18시 01분부터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특별 수송기간, 저희가 특별 수송기간이라 하면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날은 10% 그 할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철도청에서는 가능한 한 이렇게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여행을 하시면은 그 일요일이나 토요일 여행하시는 것보다는 네. 20% 더 싸게 할인할 수 있다고 손님께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 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공공기관도 이제 세일 시대가 됐어요. 손님 없는 주중 같은 경우에는 손님 모시기 위해서 이제 깎아주고, 예, 예. 토요일, 일요일 많을 때는 할증이 되고요. 예, 예. 월요일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입장료도 받습니까? 저희가 입장료는 그 수입 차원에서 아니고 네. 저희 그 역군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불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저희가 그 반드시 입장권을 사가지고 역 구내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 우리 매표원이 이 입장권을 가지고는 탄해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1차 말씀드리고요. 계장님. 네네. 그리고 열차 하면은 저희들이 정해진 시각에 도착할 수 있고 안전한 것 이런 것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아주 늦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열차. 그런 경우가 그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네. 혹시 도중에 저희가 그 어떤 불의에 교통사고가 건널목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연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요금도 반환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1시간 이상 손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1시간 이상 지연될 때와 또 3시간 이상 지연될 때는 통일호는 그 광주 서울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1,900원을 지연료로 환불해드리고 네. 또 무궁화호는 2,600원, 새마을호는 3,800원을 지연요금으로 환불해드리는데요. 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연요금의 50%를 더 할증을 해서 네. 지연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이번 장마 끝나고 나면 시작될 텐데, 자가용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제, 뭐 버스, 또 기차 이용하고자 가족과 함께 그런 또 다른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열차표 예매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전산망 같은 게 잘 갖춰져 있다는데, 예. 그런 소식 아우러 좀 전해주시죠. 저희가 그 특히 이번 97 하계 수송 기간에는 전기 열차 새마을호가 8왕복, 무궁화 열차가 10왕복, 통일호가 그 4왕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쪽으로 그 새마을호 1왕복하고 무궁화 2왕복을 더 증설을 해서 우리
광주역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모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하객송 기간으로 정하고 30일 전부터 네.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광주역 가서 열차 이용해 본 지 제 자신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저 안내 방송 합니까? 뭐 광주 이렇게 승객들에게 저희가 지금 예. 특히나 이번 그 인상과 함께 예. 저희 철도청 전 직원은 저희 그 철도 환경과 또 깨끗한 철도, 친절한 철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손님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역 선성규 여객계장이었습니다. 광주역 타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말씀인데요. 광주역 왼쪽에 지금 화물 취급소 있는 곳에 새로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광주역을 타는 승객들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광주역을 찾는 분들이 주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앞쪽에 또 유료 주차장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다지 넓지 않아서 예매를 하러 갈 때라든가 또 승객을 전송하러 갈 때 이런 경우에도 차 놔둘 것부터 마땅치 않았었거든요. 열차를 무임승차했다가 추락했다면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7부는 지난달 27일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사망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무임승차를 철도청과 계약관계가 무임승차를 한 것은 성립되지가 않고 국가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문화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교통전문 프로그램 푸른 신호등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양하고 친숙한 교통정보가 이어집니다. 문화방송입니다. 요즘 차 위험해서 애들 걱정이야. 아직 몰라? 용성교통공원. 용성교통공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도 배우고 재미있게 놀기도 한대. 그런 곳이 있어? 그럼 그 유명한 용성자동차원에서 만들었어.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벌써 갔다 왔어. 용성교통공원? 우리 가지고 주말에 가야지. 이제 명심은 세계인의 명심입니다. 이거 네덜란드를 세계로 수출하는 실전 용매제 명심. 좋은 건 역시 어디서나 통하죠. 명심. 세계로 수출되는 명심을 명심하십시오. 명심 신통제약. 나우누리와 함께하는 지역정보통신의 힘들자 힐통 포커스. 이제 포커스 아이디는 필수. 또 하나의 통신 필수품 나우로 웹프리. 접속만 하면 인터넷이 바로 뜬다. 나우로 웹프리. 통신 세상이 달라진다. K-Com Focus. 영동동 영빈관 예식장 대탄생. 귀한 손님을 맞을 땐 영빈처럼 모시는 영빈관 예식장. 영화처럼 화려한 예식 공간과 조명, 고급 한식당과 뷔페 연회장, 넓은 주차 공간과 함께 여러분을 최고의 영빈으로 모시겠습니다. 영동동 아미스포렉스의 영빈관 예식장. 광주 267-7777. 자동차 천만대 시대. 이제는 교통량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푸른 신호등 7월의 방송 주제에 담긴 뜻을 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7시 43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를 가겠습니다. 김영희 리포터 나오세요. 네, 백운광장 커방 사거리는 차량 행렬이 끊임이 없고 국민은 우남 사거리 통해서 장성 비하로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남 사거리에서 동인고가 지나 광천 사거리가 통행량 늘어나 빽빽해졌고요. 남쪽을 보면 프리문로 조대입구 사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로의 흐름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시내 중심 쪽은 막힘이었고요. 오늘따라 하남로 사거리에서 흑석으로 가는 통행량이 더욱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질주본능 나누스 대우자동차 옆장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좀 전에 북구청 앞에 신호등 고장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청취자께서 알려오신 내용에 따르면은 한 5분 전 무렵까지도 수신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북구청 앞 신호등 교통정보센터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북부경찰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 모양인데 아직 현장에 수신호 하시는 분도 안 나오고 신호등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우선은 신호등이 제대로 고쳐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속한 출동, 서로 이 교통 문제는 실을 다투기 때문에 이런 연락을 받았으면 신속한 대처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 정덕환 통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내일 날씨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흐리고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은 2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20mm가 되겠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71%입니다. 네, 내일 주말 모레 휴일까지도 이 장마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모레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보통 여름철에 태풍 오는 기간 아니면 그렇게 바람이 안 불고 내는데 어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네.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그 장마전선이 그 중부지방으로 해서 중국 쪽에 그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네. 호남 지방은 그 계속 그 남서리가 그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네. 오늘도 바람이 예상된다고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환 통보관이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일부 승용차, 승합차, 또 택시도 일부 눈에 띄던데 청색 방향지시 등 보셨죠? 왜? 차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 달고 나오는 방향지시 등 말고 새로운 사제품을 달고 다니는 분들인데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다가 또 깜빡거리는 붉은색 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들도 눈에 띕니다. 방향지시 등의 전구를 청색으로 바꿔서 켜거나 아니면은 방향지시 등을 청색으로 코팅을 한다고 그래요. 심하면은 아예 시커멓게 칠까지 해서 방향지시 등의 고유 기능을 상실케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사업용 차량인 일부 회사 택시, 개인 택시조차 이런 불법 부착물을 버젓이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색 방향 지시 등은 일단 차량 부착물 가운데 불법 부착물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민점기 검사과장이 이 이유, 위험성 등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향 지시 등은 그 황색이나 호박색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 지시 등이나 제동등에다가 그 이제 까만색이나 파란색으로 착색을 하게 되면은 그 광도로 떨어질 뿐더러 그 전멸 상태를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추돌할 염려도 있고 또 앞에 가는 차가 그 좌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우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혼란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지시 등이나 제동등 이런 것들은 그 규제된 대로 그 등화 색상이라든가 전멸 상태가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차의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색상이 뒤따르는 운전자라든가 대항하고 있는 차가 식별이 가능한가 또는 효과가 가장 좋은가를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차가 출고된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 경제적이고 또 그 효과적이고 또 남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안전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런 행위들은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차폭등이나 방향지시 등 같은 색깔이 방금 말씀드리신 황색, 백색, 호박색들인데 자동차 관리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이건 세계적으로 거의 규정이 비슷합니다. 다른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는 데는 바로 이 백색이나 호박색, 황색 색깔이 가장 알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가 또 뭐 승용차 자가용도 비슷한데 청색 방향지시 등을 켜고 다니는 것은 정말 바람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각하고 또 자신의 차량이 잘 드러났는지 멋있어 보였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가용 차량에 아예 노란색으로 바꾼다든가 청색으로 안개등 달고 다니는 차들도 있더군요. 전조등은 백색이어야 하고 안개등은 백색 또는 황색입니다. 저에게 제보된 것만 해도 일부 회사 택시 한 10대 정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그 회사 택시가 달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J택시, S교통, G택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자신의 차 앞에 있는 이런 전조등 색깔 바꾼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주시와 택시사업조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착물도 광주시와 경찰에서는 또 단속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회사 택시의 경우
회사마다 별도로 경비를 들여서 멀쩡한 황색 방향지시 등을 청색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수입이 적어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운전자도 산업금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말이죠.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유봉 계열은 1리터에 809원을 받고 쌍용 계열도 오늘부터 800원대로 낮추겠다고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814원입니다. 이 가격은 6월 1일과 비교했을 때 10원 정도가 내린 가격이고 최저 가격은 783원, 최고 가격은 818원입니다.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내에서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2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체 주유소 212개 주유소 가운데 783원에서 799원까지 받는 주유소, 즉 800원 이하를 받고 있는 주유소가 16개소, 815원을 받는 곳이 164개소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유소는 운전자가 스스로 주유기를 들고 휘발유를 주유하는, 즉 셀프 서비스 하게 되면은 1리터에 20원을 깎아주게 되는데 휘발유 가격도 이제 주유소마다 경쟁 시대가 됐고 세월이 흐르면은 지금 서울처럼 말이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 주유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주유소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몇 분 고생을 하면은 주유비를 기름값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용자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상산직과 사무직 등 모두 1,500명 정도를 줄이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원이 7,700명이니까 18% 정도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원 감축을 통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이처럼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 귀담아 들으시죠. 내년부터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가 도로나 공터에 함부로 방치될 경우에 소유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해당 건설기계는 견인 후 매각 처리됩니다. 지금은 건설기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로나 공터에 무단 방치할 때 교통소통이나 환경 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무단 방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3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프린스로등 2부 캐스트롤 창업상호신용금고 인천상사 일광산업 세방건설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립니다. 편안한 내일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생활공간 쌍방울 아파트. 실내 쌍방울 가족 석탑건설에 짓는 것이라 더욱 안심이죠. 행복이 방울방울 연결어가는 곳 쌍방울 아파트. 세방건설에서 분양합니다. 엔진오일은 많은데 엔진오일 캐스트롤? 아, 차 잘 나가고 소음이 적어 차를 부드럽게 바꿔준다고 그 친구가 늘 자랑하던 그 엔진오일. 그렇다면 나도 엔진오일은 캐스트롤이지. 엔진오일 캐스트롤 만족하실 겁니다. 고객에게 만족과 행운을 드리는 창업상호신용금고. 높은 이자 수익률,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 기업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이 필요하시면 즉시 신청하십시오. 창업상호신용금고는 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창업상호신용금고. 사또 아직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계속 쳐라. 계속 칠합시다. 사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래, 뭐라 하더냐? 인천 상사가 확실하옵니다. 그럼 그렇지. 휴대폰도 다양하다니 나도 인천 상사로 가야겠다. 이동통신의 모든 것 인천 상사. 폐차. 자동차도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 아세요? 가까운 송암공단 내 일광 폐차장이 여러분의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맡기세요. 폐차.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광 산업. 광주 674에 3131 674에 3131. 왜 안 가세요? 이거 운전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정력은단 찾는 거죠? 은단 먹어봐. 싹에 확 풀린다고. 답답할 땐 정력 은단. 저도 좀... 약국에 쫙 깔려있다니까. 9가지 생약 성분 정력 은단. 광주 미스 라디오 함께 부르는 동요 박수연 작곡 최적현 작사 꿈의 세상입니다.
상황이 될까? 그 도로를 대체할 만한 교통처리 대책이 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보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지하철 건설본부 쪽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신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요? 전찬영입니다. 전찬영 씨. 예. 예. 제가 보고 느낀 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좀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차량을 분산을 시키고 그런 말씀도 지금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공사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네. 이제라도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 네. 문제는 조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하실 부분인데, 제가 또 느낀 점은. 네. 지금 현재 송정리에서 오다 보면은 극락교를 지나서 차가 굉장히 노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넓은데 하회단지 앞에서 바로 이제 3차선으로 줄어들어요. 네. 3차선 줄었는데 지금 처음에 유도 갈매기 표시 같은 것도 좀 잘 하셨는데 지금 유도 갈매기 표시도 이제 사라졌고 지금 꽃갈 형식으로 해가지고 위험 표지판에만 쭉 차로 줄어든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거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미비합니까?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차가 굉장히 빨리 다닐 뻔했는데 네. 거기를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 신경을 쓰라는 얘기는 저 극락교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차로가 좁혀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처음에 있었는데. 예, 지금은 꽃갈 표시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쭉 나아졌는데 차가 대형 차량이 다니면은 날려버리고. 아하, 네. 지금 어지러니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봤는데. 네. 어지러니 날려 있고. 네. 좀 위험하고. 거기서 네. 조금 더 지나면은 지금 복공판 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복공판하고 지금 도로면하고 기존 도로와 복공한 곳과의 그렇죠. 예, 경사가 높낮이가 경사가 많이 져요. 평탄하지가 않아서 바퀴가 올라가는데 충격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던데. 그렇죠. 그런 부분. 있고 또 차로가 좁다 보니까 네. 굉장히 차를 좁다 보니까 3차선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경사가 져버리면은 2차선 쪽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아하, 차량이. 네. 예. D차선 D차가 굉장히 급정거하고 많이 하는데 네.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인 노면이 그쪽 네. 부분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그리고 네. 가상문의 정문 앞에. 예. 정문 앞에 지금 공사 안내판이 있는데. 네. 그 보행자를 광주 쪽에서 성정리 쪽으로. 보행자를 가릴 염려가 많더라고요. 아, 표지판, 대형 표지판 있는 거 말이죠. 그 대형 표지판이 차로 유도를 하는 그 표지판하고 안내 표지판이 같이 서 있거든요. 그 횡단보도 쪽에 있어서 보행자 잘 안 보이는 거. 예, 그리고 그게 원래는 차로가 난강병원 차로하고 송정리로 가는 차로하고 분리가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 뒤로는 지금 난강병원 입구에서 1차선 지금 2차선이 가는데 난강병원 입구에서 차로가 1차선으로 딱 줄어들어요, 이제. 네. 줄어들어 버리니까 좌회전 차선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직진살선하고 좌회전 차선하고 엉켜버려요. 예. 거기서 차가 굉장히 못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자, 전찬영 씨. 상당히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예. 제가 지금 하실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지금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큰 부분들은 다 말씀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세요. 극락교
극락 사거리 그 부분 있죠. 이제 우회도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우회도로 끝 부분이요. 예. 네. 거기 부분이 시차 적용을 언제 교통센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호를 시차 적용으로 해가지고 시차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그 서창으로 가는 그 좌회전 그 신호하고 네. 그 저기 그 뭐야 저 뚝방을 타고 오는 그 저 신호하고 네. 그 신호를 그 구간을 비워버려야 돼요. 많이 차량이 많이 빠져버려야 우회도로 차선이 거기 한 30대 이상의 정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체계를 좀 갖춰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예. 차가 그 위에서 차가 오는 차들이 굉장히 그 많이 밀리거든요. 예, 차가 예. 한 30대씩 한 신호에 딱 빠져나가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전찬영 씨가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인데, 복공 쉬운 곳하고 일반 지금 기존 노면하고 높낮이 좀 맞춰주십시오라는 내용. 또 일방로 끝 부분이 너무나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일방로 소통을 원활히 하는 체계를 좀 갖춰주십시오라는 것하고, 유도 알림 표지판을 미리 광속간도로 과속하는 차량들이 알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큰 줄기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한 분 더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병준 씨. 예. 예. 요점만 좀 말씀을 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예. 저는 지원동에서 터미널까지 어떤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금남로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복잡하니까 네. 천변로 고수부지가 있죠. 예. 네. 좀 쉬어보세요. 천변로 고수부지를 네. 다리 밑을 직진차는 계속해서 양방향에 계속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네. 다리 밑을 개발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직진차는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네. 시내에서 나오는 쪽은 계속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네.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게요. 좀 깊이 있게 이게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도 언젠가 저도 좀 몇 차례 얘기를 듣고 방송에서도 제가 한 1,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바에 천변로에 광주천 고수부지를 서울의 88도로 마냥 좀 이용을 해보면 어떠냐. 유덕동이나 이쪽 운동장 쪽에서 지원동 학동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쪽만 이 포장만 좀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얘가 관련 법규도 있고 이거 검토해야 될 뿐만 아니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될 부분은 아니어서요.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건 좀 여쭤보고 말씀을 차후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신호등 2부는 캐스트롤 창업상호신용금고 인천상사 일광산업 세방건설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립니다. 편안한 내일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생활공간 쌍방울 아파트. 실내 쌍방울 가족 석탑건설에 짓는 것이라 더욱 안심이죠. 행복이 방울방울 연결어가는 쌍방울 아파트 세방건설에서 분양합니다. 엔진오일은 많은데 엔진오일 캐스트롤? 차 잘 나가고 소음이 적어 차를 부드럽게 바꿔준다고 그 친구가 늘 자랑하던 그 엔진오일. 그렇다면 나도 엔진오일은 캐스트롤이지. 엔진오일 캐스트롤 만족하실 겁니다. 고객에게 만족과 행운을 드리는 창업상호신용금고. 높은 이자 수익률,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 기업자금, 주택자금, 가게자금이 필요하시면 즉시 신청하십시오. 창업상호신용금고는 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창업상호신용금고. 사또 아직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계속 쳐라. 계속 지나친다. 사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래, 뭐라 하더냐? 인천 상사가 확실하옵니다. 그럼 그렇지. 휴대폰도 다양하다니 나도 인천 상사로 가야겠다. 이동통신의 모든 것 인천 상사. 폐차. 자동차도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 아세요? 가까운 송암공단 내 일광 폐차장이 여러분의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맡기세요. 폐차.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광 산업. 광주 674에 3131 674에 3131. 왜 안 가세요? 이거 운전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정력은단 찾는 거죠? 은단 먹어봐. 싹게 확 풀린다고. 답답할 땐 정력은단. 저도 좀... 약국에 쫙 깔려 있다니까. 9가지 생약 성분 정력은단.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님들, 그래서 누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때 귀여운 동생의 장난이 사랑스럽게 담긴 노래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광주 MBC 라디오 함께 부르는 동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 SK텔레콤 고감도 패션 선경 에디텀 협찬입니다. 네, 지하철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두 분 얘기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의 전화, 의견 등을 받고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흑석사거리 쪽이 많이 밀리는 모양이군요. 허정환 통신원 나오십시오. 예, 여기는 흑석사거리입니다. 밤새 내림비로路面이 많이 젖어 있으므로 서행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남동에서 진입한 차량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돼 끝에서는 광신 대교까지 밀리면서 서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월곡동에서 진입한 차량도 계속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돼 월곡동에서부터 가다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 한 번의 신호에 통과되면서 소통을 하랍니다. 흑석사거리 허종환입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김영희 리포터 나오세요. 네, 조금 전보다 북문로 진입하는 통행량 늘어나 우남 사거리까지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광천 사거리 농송광장 쪽으로 많이 힘겹고 동은고가에서 하남로 사거리에서 차간격 좁혀집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서 서창 입구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아시아 자동차까지 크게 밀려서 주차장 같은 모습이라는 김기란 통신원의 제보가 있었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구 신학대 사거리 근처 도로교통안전협회 입구 지나는 분들, 이곳에서 차선 도색 공사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편리한 시위의 전화 한국통신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운행하고 계시는 타이어 상태, 이 빗길에서 미끌리기 쉽습니다. 너무 닳지 않았나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 윈도 브러쉬 같은 것도 여벌로 한두 개쯤 가지고 다니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푸른 신호등 6월 20일 금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야구하면은 오늘 4시 40분부터 광주 상고 장충고 준결승전 경기도 중계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왜 동네마다 꼭 토박이가 있죠. 어느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아는 사람 말이에요. 광주에도 토박이가 있더라고요.